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오랜만에 저를 뵙죠. 많이 보고 싶었죠?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 많이 보고 싶으셨죠? 저 역시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다 그러면 좀 거짓말이지. 보지도 못했는데 뭘 보고 싶어.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가래가 절로 나오는 합니다. 여기 어디냐? 한 바퀴 또 둘러줘야지. 자, 여기가 어딜까요? 자, 한 바퀴 둘러봅시다. 자, 여기는 안양유원지라는 곳입니다. 자, 한 바퀴 제가 쭉 둘러볼게요. 자, 좀 하자. 땡겨 좀 땡겨 봐야지. 땡겨 저 화장실이야. 저기가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어쨌든 뭐 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제 대충 감이 오죠. 자, 요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닌가? 이 배경이 아닌가? 좀 더 트인 배경으로 해야 되나? 좋죠. 훨씬 좋네. 뭔 놈의 모기가 이렇게 많냐? 요즘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지 못했죠. 또 화면이 어두워지나? 또 한 바퀴 돌려. 훨씬 밝죠. 영세하다 보니까 뭔 카메라를 갖다 비춰야 되는데 뭔가 조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카메라를 그냥 있는 카메라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보시기 불편해도 우리 땡깡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 원래 점 같은 거 잘 안 믿고 그 재미로 보는데, 진짜 뭐 그런 곳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운대가로 따지면 아주 더러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몇 번을 지금 고생한지 모르겠어요. 벤츠 아줌마가 확 쳐가지고 저를 팍 뒤에서 박았는데, 그냥 제가 차선을 이탈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법적인 잣대를 딱 들이대니까 8대2가 되는데, 그 아주머니가 분명히 저한테 사고 났을 때 우리 드러눕지 맙시다 그렇게 했거든요. 서로 합의를. 그럼 그렇게 8대2로 그냥 끝내면 될 것이지. 그 주저없이 이렇게 또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일주일 지나더만 보험회사 그분이 또 연락이 왔네. 그 아주머니가 100대0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들어 눕고 싶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 눕지 말고 제가 100대0으로 100%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억울함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고, 한마디로 제 보험료는 존나게 올라가겠습니다.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지나고. 그래갖고 어쨌든 올해 제가 삼재가 옵니다. 누가 갖다 퍽 쳐버리고, 어제는 포트홀이라 그러죠.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엊그저께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 포트홀에 바퀴가 한번 팍 지나가니까 휠이 그냥 쫙 찌그러졌고 바람이 다 세분해. 그 휠이 하나에 얼마짜리냐? 20만원 가까이 하는데 타이어까지 하면 거의 한 3-40만원 하겠죠. 4-4-16. 어쨌든 네 짝에 120만원 했으니까, 네 짝을 새로 구매한 지가 한 달 조금 45일 정도 됐는데, 그놈의 비가 하고 포트홀 때문에 그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 철렁이 역시나가 됐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이제 제가 청구를 해야겠지만 블랙박스를 해가지고 증빙서류 맞지않고 뭐 그쪽 고속도로인가 어쨌든 청구해야 되는데 아주 복잡해요. 되면 뭐 청구해가지고 보상이 받아지면 본전이고, 그냥 안 되면 손해고. 그래, 그것도 그렇고. 또 이번에 소송에 말린 게 또 한두 개입니까? 그 곰탱이 TV라고 있어요. 제가 하는 곰탱이 TV가 있는데,
그 개인 방송에 그 곰탱이 TV가 있는데 그 상담원이 아주 지라 같아. 그 성인 채널의 어떤 그 방송국인데 저는 성인을 위주로 이제 하게 하지만 어떤 성인적인 그런 방송을 하지 않고 가족의 생활적인 어떤 그런 땡깡이의 생활 해가지고 뭐 일상생활을 인간극장처럼 그렇게 방송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의 회원이 좀 있어서 어찌 팬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한 달에 한 200 이상은 거기서 건질 수 있는데 그럼 수수료 때문에 100만 원이지. 50% 뛰니까. 근데 그마저도 이제 못하게 영구정지를 시키더라. 그것을 누가 시키냐? 그 곰탱이 TV에 그 일하는 그 폴리스 관리하는 폴리스 그 젊은 직원인데 그냥 리모컨 삐삐거리냐? 꺼야지. 껐고. 자, 다시. 어쨌든 그런 곰탱이 TV의 그런 권력 남용, 자기네 방송국에서 그 방송하는 그 BJ를 그렇게까지 잘못을 안 했는데 그냥 그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법령, 그 지침에 의해서 바로 영구정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전자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를 살려면은 기본 변호사를 시키든 어쨌든 변호사를 수임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럼 기본 300에서 500만 원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 변호사가 나 대신 법원을 한 번 출동하든 뭐 한 번 왔다 갔다 하든 그 개법인지 걔네들만의 어떤 법인지 그냥 300만 원을 세려 먹겠다는 얘기예요. 수임료로. 물론 많이 배웠으니까 먹어야지. 근데 좀 유두리 있게 요즘같이 그 코로나 시대에 뭔가 좀 그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좀 드시고 안 그러면 한 10%만 드시든가 경비 플러스 한 50만 원만 드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서민들은 예를 들어 뭔가 빚을 500만 원 이내 300만 원 이내 뭔가 누군가한테 뜯겨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못 받잖아요.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는데 법적인 어떤 그 절차를 거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300만 원, 500만 원 기본이 그래. 거기다가 이제 변호사가 조금 이제 경력 좀 있고 뭔가 좀 그 나름대로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뭐 부장검사 뭐 그런 출신이다. 그럼 또 단가가 쑥 올라가겠죠. 그럼 또 더 올라가잖아. 큰 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작은 거는 우리 법이 참 법이 악법도 법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 땡깡이가 그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법정에 딱 서가지고 제가 저를 변호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 땡깡이 너 금발 봤으니까 너 징역 3년이야. 딱 나왔어. 그러면 내가 억울해서 법원 딱 내가 변호를 내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 판사가 딱 봐. 그래. 판사를 딱 한번 읽어보면 알지. 수천 수만 건을 얼마나 많은 그 사건이 있겠어요. 절도, 뭐 살인 사건, 물론 각각의 어떤 그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각각의 어떤 그런 분야가 있겠지만 딱 보면 안다는 얘기야. 이거 그래 돈 못 받아갖고 돈 받으려고 우리 법원에 뭔가 압류 신청했네, 가압류 신청했네, 내가 다 알잖아. 그러면 그것을 뭔가 상대방 어떤 소송이 맞붙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저 판사님 저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까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을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이런다고 강하게 처벌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판사는 뭘 보느냐? 너 우리 법원에
변호사 얼마짜리 수임료 내고 왔냐? 그걸 이제 보는 거지. 너 거지냐? 어이? 최소한 법정에 나왔으면 변호사를 모시고 와야지. 네가 뭐 잘났다고 그 주둥이만 나불나불 뭐 하려고 하냐? 네 말은 필요 없어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깔려있다. 한마디로 우리 법원은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 그걸 풀려면 뭘로 해결한다?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를 사야지. 그러면 제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변호사 300만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딱 판사는 알지. 오, 그래 300만원짜리 변호사 샀으니까 그래. 너 아까 징역 3년 내렸지? 징역 2년으로 해줄게. 근데 내가 300만원짜리 안 하고 1000만원짜리를 했다. 오? 그래? 좀 센 거 했네? 그러면 징역 1년으로 해줄게. 1000만원짜리 아니고 한 3000만원짜리 제가 변호사를 그렇게 좀 경력자도 있고 좀 힘 좀 방구 좀 끼는 그런 옛날에 그쪽 계통에서 일했던 그런 원로라 그러나? 어쨌든 전관 예우라 그러죠. 그런 변호사를 제가 딱 모시고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그분한테 그 변호사가 왔어도 선배는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직 판사인데 옛날에 그 나이 든 사람이 딱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변호사로 왔는데 옛날에 그분이 제 부장판사 뭐 높은 사람이 선배라 이 말이야. 그러면 바로 꼬랑지 내려야지. 어떻게? 집행유예 3년짜리가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필요 없다니까. 네가 도대체 얼마짜리를 우리 법원을 위해서 투자를 했느냐, 그것을 본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3000% 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결과적으로 올해가 굉장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최악입니다. 최악이. 남들 같았으면 한강에서 10번은 뛰어내렸을 거예요. 저는 웃음밖에 안 나오지. 왜? 정신이 반 돌아갔으니까. 돈은 종이떼기에 불과하다. 요 종이떼기에 불과하다. 이거 이게 만원, 10만원, 백지수표냐? 여기다가 500억. 자, 이거 가져가서 은행에서 제출하고 청구받으세요. 저도 한 것도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사정이. 그래서 요즘에 소송에 말린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지인한테 뭐 자세하게 그 개인정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용불량이에요.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드리고자, 그 사람이 마침 수급자였어. 기초수급자였어. 그래서 차상이든 기초수급자든 국가에서 그 변호사를 국선 변호사라 그러죠. 무료 진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그분을 신용을 좀 벗겨주려고 딱 그분한테 갔어. 사정이 어떤지 딱 봤지. 보니까 딱 가능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이 땡깡이 머리에서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직행 뻗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이 분명히 이것이 재판장에 갔을 때 승소가 나야 되는데 그 승소가 안 났다, 기각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각됐다 이거 좀 어렵죠. 거절됐다, 기각은 거절됐다, 그런 재판 안 받아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패소했다 그러면 바로 항소해야지. 패소했다는 건 졌다 이 말이요. 한자말 더럽게 어렵죠. 항소했다는 것은 항의한다 뭐 그런 뜻이라, 그런 뜻으로 그것에
제가 불복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당신 재판장에서 안 받고 다른 재판장,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그래서 3세번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재판을 받고 그 다음 안 되면 그 윗단계 고등법원 한 번 또 재판을 받고 거기서 또 패소가 나면 또 대법원 가서 같은 건으로 해서 항소 해가지고 대법원에서도 거기서 패소를 해버리면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법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도 많죠. 뭔가 벌금이 떨어졌는데 그 벌금을 당장 낼 돈이 없어. 근데 1차에서 첫 번째 그 벌금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가만히 있으면 항소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결정문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판결문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몇 달 안에 그 예를 들어 그 돈을 내야 돼 법원에다가. 그렇게 되면 힘들잖아. 아무리 분할 납부한다 그래도 많이 분할 납부도 안 해줘. 500만 원짜리를 10달 60개월에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면 좋겠지만 천만에 많게는 3개월 6개월 이거밖에 안 돼. 5개월도 안 돼. 하여튼 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단호해요. 인정사정 눈물 콧물도 없어. 물론 그래야지. 그러나 그것을 서민한테는 너무 과혹하지 않은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서민을 도대체 누구 보고 서민이라 그러냐. 그것도 기준잣대를 또 기준점을 또 대려면 또 내가 또 헛소리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뭐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우리나라는 뭔 얘기하다 말았지 방금? 뭔 얘기하다 말았지? 돌아서면 잊어버려. 흰머리가 개인하냐? 생각나면 얘기야. 이럴 때 보조가 누군가 있어가지고 뭔 얘기하다 말았다 그러면 딱 알아서 그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딱 얘기할 건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요즘 신경 쓸 게 뇌경색 걸리려나. 죽겠네. 어쨌든 법의 잣대는 그렇고 이제 냉혹하죠. 어쨌든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하자면 무료로 진행하다 보니까 변호사를 따로 고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더럽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무료 진행이라도 제가 국선 변호사를 뭐 신청을 하면 그 국선 변호사가 제 사정을 예를 들어서 제가 신용불량이다. 제 사정을 다 듣고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료를 싹 걷어다가 자가 이렇게 딱딱 뭐 필요하면 가져오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귀찮잖아. 많이 힘들고. 그 귀찮으니까 어떻게 돼? 그 중간에 조력자를 하나 둡니다. 한마디로 도우미를 도우미. 그럼 실질적인 국선 변호사는 거의 안 만나고 서류적으로 한마디로 시청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월급은 따박따박 받는데 그놈의 커피는 30분마다 한 번씩 스마트폰을 미쳤다고 쳐보냐. 그놈의 물론 동사무소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지. 근데 내가 본 데는 왜 자꾸 이렇게 쳐놓냐. 우린 들어서 하는데 그냥 들은 거야. 나도 우리나라 공무원을요 절반을 줄여도 일 다 잘 돌아간대. 이렇단 얘기는 뭡니까? 그렇단 얘기는 그 공무원이 너무 오버플로우다. 넘쳐 흘렀다 이 말이야. 너무 많아. 그러면 제가 가본 데는요 어김없이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한잔 오늘은 뭐 하면서 띵가띵가. 그놈의 모니터는 존났다고 내가 가면 꼭 보는 척하냐? 왜 모니터를 보는 척해? 그거 안 봐도 돼. 천장 봐도 되고 당신 하던 대로 해. 안 말할게. 나 신고 안 한다니까. 난 공익적인 제보를 하지 니네들 노는 거 신고 안 해. 그러니까 전화할 때만 좀 친절하게 좀 받아라. 그거 받기 싫어가지고 예 잠이 오냐?
술 처먹었냐 어저께.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지. 이 시민의 소리가. 국민은 국민에 의한 뭐 국민의 어쩌고저쩌고 국민의 힘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징계도 안 하더라. 검찰 뭐 옛날에 뭐 그 뉴스가 한 부분이 그래 다 그렇다가 아니고 또 나한테 남산 데리고 갈라. 자기 식구는 자기 식구가 감싼다 이 말이지. 자기 허물을 자기가 덮어버리면 뭐 의리적으로 그 일대 그 집단은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좋지 않다. 잘못된 게 있으면 단호하게 처리해서 징계를 주고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것이 땡깡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조금 잘 돌아갈랑 말랑해. 지금 톱니바퀴가요 너무 많아. 과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톱니바퀴가 지금 공무원들 너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었어. 물론 지금 공무원 된 사람들 중에 진짜 한 사람 10사람치 하는 것은 말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윗단은 자기가 그 아랫사람일 때 그 정도 다 했기 때문에 니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역할은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뭐 거기에다 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시민들이 뭔 민원 전화를 하면 전화 좀 잘 받아. 친절하게 뭐 친절하게 받는 것이 너네들의 당신들의 그래 당신들의 국가의 녹을 받고 그게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여러 사람들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것이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힘들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그놈의 힘들다는 소리가 왜 나오냐. 진짜 요즘에 힘들긴 힘들어. 공무원이 뭐 할 때 힘들어? 들어갈 때 힘들어. 연변하고 들어갈 때 힘들어. 그놈의 인적성 검사는 존났다고 쳐보냐. 환경병원 청소하는데 청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인적성 검사 무슨 영어 시험을 보냐. 청소하는데 산수 공부를 해야 되냐 수학 공부를 해야 되냐. 도대체 알 길이 없어. 도대체 인력은 남아더라. 뭐 구청에서 청소인은 2명 뽑는데 100명 150명이 지원을 하네. 그래놓고 애가 부족하대. 얘를 더 쳐 싸래. 사람이 많아 죽겠구만. 취직이나 좀 제대로 시켜주든가. 나같이 백수 건다는 어떡하냐. 굶어 죽겠다. 근데 나는 돈을 종이떼기와 불과하니까 하늘이 곧 지붕이요 땅이 곧 방바닥이니 바로 여기서 누워 자빠져 잘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자지. 요렇게.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지금 오늘이 엄청 더워가지고 땅바닥이 뜨뜻해. 아주 온돌방이야. 아주 좋아. 잠이 솔솔 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까 얘기했던 걸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그 조력자가 그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그 조력자가 없어도 되는데 그 중간에 조력자가 그 변호사를 좀 도와준다고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 서류를 갖다 뭐 필요합니다 다 갖다 줬더니 제가 다 추려서 줬지. 갖다 달라는 거. 나중에 500만원짜리 2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1000만원짜리 2건을 갖다 집어넣었는데 1000만원짜리 한 건이 누락이 됐네. 야 500만원짜리 합시다. 너무 크니까요. 그래 500만원짜리 한 건이 누락이 됐어. 누락이 됐다는 얘기 빠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인에서 인가가 딱 터졌어. 허락이 딱 터졌어. 그러니까 500만원짜리가 따로 나오잖아. 그 저한테 그 의뢰인이 저 이번에 개인회생을 다 인가 허락 다 받았는데 얼마씩 3년 동안 다 내면 끝나는데 요 500만원짜리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걸 따로 갚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그 조력자가 실수한 거예요. 생긴 건 멍청해가지고 왜 그 자리에 앉아있냐. 우린 똥멍청이 더럽게 싫어해. 멍청하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든가. 멍청한 게 죄는 아닌데 그러면 복습을 해.
산수를 괜히 잘하냐? 물론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머리가 좀 안 되는 사람은 그 머리 잘난 내가 한 번 생각할 때 10번 생각하면 충분히 잘한다 이 말이야. 그럼 머리 한 번 생각하는 애는 실수로 틀리지만 그 10번 하는 애는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지. 그러면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공부 잘하는 머리한테는 아이고 쟤는 원래 덜렁덜렁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10번 복습한 애한테는 와 쟤는 너무 성실하고 한 번도 틀림없이 잘한다. 쟤한테 맡기면 뭐든지 잘한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그런데 사실 무식해서 그 똑똑한 애가 한 번 할까 지금 10번씩 막 해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려갖고 무조건 맞추는 건데 그게 컴플렉스니까. 밖에서 봤을 땐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어쨌든 또 3,000%인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랬어. 그럼 500만 원짜리 따로 돈을 제가 법원 가서 아유 판사님 이게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채무가 500만 원짜리 채무가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이 빠져가지고 500만 원짜리 못 올라가고 저쪽에서 다시 독촉이 오니까 요것 좀 어떻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좀 봐주면 되잖아. 무슨 법이 개법인지 그거 못 올리게 돼 있다. 한 번 인가가 나면 그거를 취소하고 다시 하게끔 돼 있어. 그 족같은 법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넌센스지. 뭔가를 법원에서 처리해 주는 척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어떠냐. 다시 수수료를 처먹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지 내 생각은. 추가적으로 더 넣으면 누락이 됐으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누락이 됐으니까 이거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넘은 것도 아닌데 3달 안에는 그냥 하게 하면 안 되겠니? 좀 개선 좀 해라. 한 50년 전 거를 그대로 써먹으니 얼마나 꼰대 옛날 사람 그런 옥황상제 같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500만 원 이제 제가 그 의뢰인이 따로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조력자한테 그랬지. 그러면 당신도 도와주려다가 우리 의뢰인을 도와주려다가 뭐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랬으니까 빠뜨렸으니까 제가 또 그렇다고 법원에 이렇게 실수로 돼서 못 빠뜨렸으니까 봐주세요 해서 봐준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500만 원을 내야 돼요. 따로 개인회생과 별개로. 그렇다 그러면 제가 300만 원 낼 테니까 당신이 200만 원만 내라 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 조력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왜요? 난 당신한테 돈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럼 똑바로 했어야지 누나라고. 땡깡생 똑바로 했지. 일 처리를 했어야지. 에? 똑바로 해놓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내가 너한테 안 맡기고 다른 여자가 다른 아줌마가 다른 사람이 거기에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실수가 있었겠는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머니는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 그러면 이 땡깡이는 그 돈 막말로 200만 원 그까짓 거 안 받아도 그만이야. 막말로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도저히 나 돈이 없어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그 돈 도와주었다는 셈 치고 전 받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하는 짓거리가 너무 양아치냐? 이제 나 몰라라냐? 네 실적 다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난 또 가만 안 있지. 그런 것에 대해서 땡깡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한 사람한테는 또 강하게 또 따지고 물어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전자소송을 통해서 제가 전자소송 잘 몰라요. 유튜브 보면 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쫙 나오네. 따라하면 돼. 제가 그거 진행해서 여러분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 승소했습니다 라고 전 분명히 그 아주머니한테 500만 원짜리를 혼자 부담하기 뭐하니까 제가 먼저 300만 원을 먼저 할 테니까 당신 200만 원만 주라 했을 때 흔쾌히 오케이 때렸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이제는 제가 신경 쓴 거 흰머리 더 나겠어요. 거기다가 원금 500만 원의 이자, 제 정신적인 피해, 스트레스, 에? 그러니까 전부 뭐 송달료, 인지세 이런 추잡한 것까지 전부 다 집어넣고, 소송비까지 전부 다, 다 합산해가 토탈 내가지고 제가 청구해서 반드시 여러분한테 승소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한마디로 올해가 이 땡깡이가 아주 그냥 사건 사고 아주 다사다난했다. 다사다난. 오,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땡깡이는 그렇게 사자성어도 잘하냐? 내가 봐도 그렇게 오호 한자도 모르는데 입만 살았나 보네. 어쨌든 제가 좀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느라고. 아니 뭔 놈의 모기가 이렇게 무냐. 아이고 죽겠네. 엉덩이. 어쨌든 제가 그런 업무 처리를 다 하면서도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은 또 어떤 투자를 했냐, 차량에 저 문짝도 제가 새로 교체했죠. 제가 다 교체했습니다.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제가 다 했고요. 스티커도 싹 지금 이제 교환하려고 합니다. 아주 좀 추접해가지고 싹 뜯어내고 좀 쌈박하게 좀 현란하면서 뭔가 눈에 확 들어오게 그냥 한 4-50만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돈 들어갈 때가 상당해요. 거기다 카고 트레일러라 그래서 지금 짐이 그냥 거지마냥 뭐 피난 갑니까? 에? 피난 가요? 이렇게 딱 있는데 자, 피난 가냐 땡겨 피난 가냐 요렇게 에? 피난 갑니까? 저렇게 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연 준비도 좀 하고 있고, 그 자릿세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옷도 이렇게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입고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약간의 그 정장 스타일, 이게 뭐 품바 스타일도 있고 한데 제가 뭐 거지 출신도 아니고 숙자하고 좀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 뭐 반짝이 옷, 그렇게 해서 저 혼자만 또 노래 부르긴 좀 뭐하니까 나중에 잘 나갈 때는 그 이쁜 아가씨, 20대 아가씨도 좀 초대를 해서 일당을 좀 주고 그 뭔가 먹방도 좀 같이 찍고 이 땡깡이하고 좀 1시간 2시간 해서 제가 페이를 따로 주고 재밌게 좀 꾸려 나가려고 그러고요. 목표에 그냥 다 생각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혼자 저도 또 나름대로 노래를 또 나름대로 하는데 저 혼자 노래를 계속 불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가가 확 떨어질 거 아니야. 하루에 몇 곡을 도대체 불러야 되냐. 제가 부르는 건 딱 3곡 정도면 돼. 5곡은 너무 많아. 단가 떨어지니까. 한 곡 불렀을 때 5만원, 2곡 불러 10만원, 3곡 불렀으면 한 20만원, 그 정도 후원금이 쌓여야 내가 부르고 앵콜곡으로 부르고, 안 그러면 안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 거 아니야. 신청곡. 그 신청곡은 한 곡당 5,000원씩 제가 받는 것으로 제가 이제 LED를 약간 제작을 할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이 하이엔드 음악은 자꾸 이제 제가 새로 보시는 분을 위해서 약간의 그 말씀드리겠지만, 제 차량에는 하이엔드 음악이 음악 시스템이 들어있다. 하이엔드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죠. 오디오의 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소리가 좋아질 수 없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것도 물론
제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무조건 제가 그 끝까지 갈 겁니다. 다 파버릴 겁니다. 오디오에 대해서. 지금도 하이엔드인데 더 하이엔드, 더 이렇게 올리거든. 소리가 더 선명한 걸 떠나가지고 극한의 선명도 선명함인데 굉장히 그 뉘앙스라 그러죠. 음악의 뉘앙스라 그럽니다. 그런 하이엔드 음악을 딱 들어버리면요, 한 곡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네, 막 이런 생각이 또 들어. 어쨌든 제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시스템화해서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부상은 청사진은 다 그려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총알이 없다는 거. 그 총알은 제가 어떻게든 벌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걸만 안 하고 벌게요. 구걸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500억 있잖아. 이거 아까 500억 써놨지? 500억 있어. 근데 이거 주고 좀 달라 그러니까 안 주더라. 이 지상에서는 그 배추잎이나 신사임당 그런 거 좋아하나 본데, 좀 어떻게 내가 해볼게. 어쨌든 오늘은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 입장을, 지금 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많이 못 찍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 조만간에 또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점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트롯 그 옛날 가수 그런 음악도 좀 제가 더 녹화를 좀 떠서 좀 들려드리고, 조금 더 획기적이고 신선하게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